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52세 주부 김선희입니다. 남편과 대학생 딸,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시는 73된 어머니가 제 전부예요.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손이 얼어 터져도 허리가 굽어도 단 하루도 장을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혹시라도 내 아버지 병원비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써야 해. 내가 늙어도 내 손으로 번 돈은 내가 지켜야지.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선희야, 나 통장 좀 이상한데 너 좀 봐줄래? 서둘러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통장을 올려놓으셨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통장에는 익숙한 글씨로 찍힌 거래 내역이 보였죠. 잔액란에 찍힌 숫자, 잔고 0원.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통장에 분명히 1억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며칠 전까진 분명 있었는데 급히 은행 앱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며칠 사이 현금 인출 내역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엔 5천만 원, 5천만 원. 어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이걸 뺀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은행 실수인가 싶었지만 인출 시각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된 기록도 있었어요. 그럼 누가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간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댁에 시동생이 다녀갔던 게 생각났어요. 남편의 남동생 정호 씨. 몇 달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 돈 얘기를 자주 꺼냈던 그 사람. 그날따라 어머니 댁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들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 없지.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그날 말이다. 정우가 와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내가 잠깐 부엌 간 사이 통장을 들여다보더라. 그땐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하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시동생이?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대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그거 나도 들었어. 어머니가 시동생 의심하신대. 뭐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우한테 전화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잡아떼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은행에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주었는데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현금 인출 서명란에 찍힌 필체. 그건 분명 제가 수십 년을 봐 온 시동생의 글씨체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이 글씨 혹시 고객님 가족이 직접 서명하신 건가요?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눈물이 고인 채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그럴 리 없는데. 그날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호 씨, 정말 어머니 돈을 가져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머니 인생의 피땀이에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
정호를 직접 만나보자. 다음 날 시동생과의 대면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밝혀질 진실이 무엇일지 제 마음은 이미 두려움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호 만나기로 했어. 어머니 일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동생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긴장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조금 뒤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굳은 입술.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정호 씨. 오랜만이네요.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호야, 어머니 통장에서 1억 원 빠진 거 너랑 관련 있니? 정호 씨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내 서명 흔적이 있더라. 은행 직원이 확인해줬어. 남편의 말에 정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명? 그건, 형, 잠깐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니라니, 내 글씨 그대로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흘깃 쳐다봤지만 그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호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나 진짜 그런 짓 안 했어. 하지만 그날 어머니 통장 봤던 건 맞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통장을 봤어요? 제가 물었죠. 그날 어머니가 식탁 위에 올려두신 통장을 잠깐 봤어요. 나 그때 누가 들어오는 소리 들었어요. 분명 현관문 열리는 소리였어요. 누구요? 글쎄, 그날 형님 집에 있던 여동생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죠. 은주가 왜 거길 가? 신우이, 은주는 남편의 여동생으로 평소 말이 많고 돈 욕심이 조금 있다는 평을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녀가 이런 일에 연관돼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나 나가면서 마주쳤어요. 은주가 어머니 댁에 들어가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며칠 뒤 어머니 통장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시동생이 아닌 신우이. 그럼 그 서명은 대체? 은행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글씨는 정호 씨와 비슷했지만 조금 어설펐어요. 그때는 그냥 비슷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흉내낸 걸까? 남편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럼 은주한테 직접 물어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만약 신우이가 진짜 범인이면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겠지. 그날 밤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건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은주야, 어머니 통장에서 1억 원이 사라졌어. 너 그날 어머니 집에 갔었다며?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잠깐 들렀지. 반찬 갖다 드리려고. 왜? 통장이 없어졌어. 혹시 본 적 있어? 통장? 아니, 본 적 없는데? 대화는 거기서 끊겼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신우이가 어머니 통장을 가져간 게 사실이라면 그걸 감추기 위해 시동생 글씨체를 흉내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 어머니가 하신 말이었습니다. 그날 은주가 내 도장 어디 있냐고 물었었지. 왜 그걸 물었을까? 그 말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도장까지 찾아봤다면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최근 인출된 현금 중 일부는 새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새 계좌요? 누구 명의예요? 직원이 살짝 망설이더니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은주 신우이의 이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계좌 언제 만들어졌어요? 불과 보름 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손이 떨려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건 가족이었어. 그것도 시동생이 아닌 신우이.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잃더니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내 동생이 그런 짓을, 도장을 훔쳐서 계좌를 만들었다고? 직접 눈으로 봤어요. 계좌 명의가 은주 씨예요.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내일 은주를 직접 찾아가자.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앉아 계셨습니다. 선이야,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니?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내일이면 다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신우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저를 향해 태연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실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과 저는 신우이 은주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벨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웬일이에요? 갑자기. 하지만 그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 통장에서 1억 원이 사라졌어. 너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일부가 입금된 게 확인됐어.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떨리며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죠. 뭐라고요? 제 계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어. 내 이름으로 새로 만든 계좌로. 어머니 통장 돈 일부가 옮겨졌다고. 남편의 말이 끝나자 신우이는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오빠, 그게 진짜 오해야. 그날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갔다가 잠깐 통장을 봤어요. 근데 그 돈은 내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신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우가 와 있었어요. 나한테 잠깐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도장을? 응. 어머니 도장 좀 찾아달라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보험 서류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장을 가져갔다고? 그럼 결국 둘 다 관련이 있는 건가? 남편은 더욱 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내가 도장을 찾아줬다는 거야? 아니요, 못 찾았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통장이랑 도장이 없었어요. 신우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빠, 나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정우가 연락도 안 받고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둘 다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누가 진짜야? 그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은주 씨, 솔직히 말해요. 그 계좌 당신 이름으로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 계좌에 어머니 돈 일부가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신우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정우가 만들었어요. 내 신분증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신분증을 빌려줬다고요?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네. 사업 때문에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주 씨,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옮기면 그건 명백한 공범이에요. 신우이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요.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형님이 날 싫어해서 믿지도 않을 거라고. 그냥 도와달라는 말에 나도 바보처럼 믿었어요.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게 다 오해일까? 아니면 둘이 짜고 한 걸까? 그때 신우이는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거 그날 정우가 두고 간 거예요. 봉투 안에는 낡은 메모지 한 장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잠시만 맡아줘. 형님이 알면 큰일 나니까 절대 말하지 마. 그 글씨는 분명 정우의 필체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정우 씨가 어머니의 도장과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내고 일부를 신우이 계좌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정우, 내가 결국 이렇게까지 했구나. 신우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경찰에 가야겠죠? 나도 처벌받을까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했으니 그건 경찰이 판단할 거야.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절대 용서 못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고 쓰라렸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그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모든 걸 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오래가지 않죠. 며칠 뒤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며칠 뒤 결국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햇살이 따뜻하던 오후였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한순간에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 돈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은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우가 어머니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은주 이름으로 된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그대로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던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그럴 리 없는데.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무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 자식만 믿고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돈보다 무서운 게 욕심이라는 걸 그놈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했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인 건 변하지 않지. 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신고해라.
내가 직접 그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덮지 마라. 그 말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생 정호 씨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와 함께 시누이 은주 씨도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평생 아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이야. 하지만 더 아픈 건 돈이 아니야.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다.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 씨가 모든 걸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를 썼고 갚지 못해 어머니 돈에 손을 댔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처절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아직 하나의 결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표정에는 슬픔보다도 더 깊은 단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이미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새벽부터 밥을 차리시는 건 언제나 무거운 결심을 하셨을 때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우리를 하나씩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두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합니다. 그 말투엔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그때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한다. 이 집도 땅도 예금도 모두 정리해서 기부할 거다. 그 말을 듣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어. 그 돈이 내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고 마음을 망가뜨렸잖니. 이젠 미련 없이 내려놓고 싶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사람 마음은 돈보다 무겁단다.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 내가 눈앞에서 그걸 봤잖니. 그때 시누이 은주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께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시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은주야, 너는 내가 한 일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니? 너는 그 돈을 옮길 때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니? 전화를 들고 있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 끝나면 정우는 벌을 받을 거다. 나는 그걸 끝까지 지켜볼 거야. 하지만 그 다음은 내가 정리할 차례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시청 사회복지과로 직접 가셨습니다. 기부 절차를 알아보시겠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모든 걸 내려놓으시려는 걸까? 남편은 밤새 고민하다 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호도, 은주도 다 저희가 가족으로서 바로잡아야 했는데 부디 그 결심만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게 만들려면 너희가 진심으로 변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겠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고 방 안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의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어머니는 노란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여기엔 내 유언장 초안이 들어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내가 맡아라.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야 겨우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떠날 땐 홀가분해야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남은 가족이 다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거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너라도 끝까지 이 가족을 지켜다오. 그날 밤 어머니는 편지를 한 장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발견했죠.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앉은 채로 잠든 듯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 한 장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날 말씀하셨던 유언장일까? 아니면 마지막 인사일까? 봉투를 열자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너는 늘 가족을 위해 애써왔지만 때론 그 착한 마음이 너를 더 아프게 만들었단다. 그래서 부탁이 있다. 이제는 내가 울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편지의 뒷부분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와 은주의 일은 이미 내가 용서했다. 그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용서가 면죄부는 아니야. 너희가 이 일을 통해 진심으로 변하길 바란다. 그래서 내 재산은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고 절반은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남기기로 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셨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읽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분이셨는데 우리는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우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누이 은주 씨는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어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하셨다고 정말 믿어도 될까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정말 용서란 게 이렇게 무거운 걸까? 남편은 그날 이후 많이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욕심이었다는 걸요. 저는 편지를 손에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남기고 가셨던 거예요. 그게 어쩌면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었겠죠. 며칠 후 어머니가 남기신 기부금이 복지재단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신문에는 작게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이웃을 도운 익명의 어르신, 마지막까지 따뜻한 마음 남기다. 그걸 읽는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보고 계시죠? 이제는 울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이야, 인생은 잃는 것보다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단다. 너는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남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이야, 우리 정우랑 은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만나자는 걸까?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원하신 게 용서였잖아. 그 뜻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통해 진심으로 변하길 바란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만나보죠. 어머니 마음을 위해서라도. 며칠 뒤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한눈에 봐도 초췌해 보였고 시누이 은주 씨는 눈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은주 씨였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도 못 가서 평생 죄인으로 살 겁니다.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않겠냐? 어머니가 바라신 건 회개보다 변화였어. 그 말에 정우 씨는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죠.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그 말에 은주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미소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은주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정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모습이다.
하고 미소 지으셨을까?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새 삶을 살기 위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은주 씨는 작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이시죠? 이제 가족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리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선희 씨 맞으시죠? 저는 어머니의 재산 관련해서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부금 일부가 잘못 송금된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 송금이라뇨?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어머니의 계좌 중 한 곳에서 수상한 인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혹시 가족 중 누가 다시 통장을 건드린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또 누가 어머니 돈을 손댄 걸까? 그렇다면 이번엔 누가 왜 그런 일을 벌인 걸까? 변호사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다니요.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변호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부금 일부가 잘못 송금됐다고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부금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부금이 전달된 재단 계좌 중 하나에서 누군가 인출을 했대요.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재단 쪽 계좌에서요. 남편은 그제야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또 누군가의 짓일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문제의 인출 내역입니다. 며칠 전 누군가 재단 담당자 이름으로 돈을 옮겼습니다. 그 금액은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기부금 중 일부였지만 상징적으로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담당자의 이름이 낯익은 분과 동일합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습니다. 누구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조용히 한 장의 사본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박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신우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같은 사람이겠어요? 세상에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이름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은주, 생년월일은 78년 3월 17일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신우이의 정확한 생일이었습니다. 설마 또 그 사람인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토록 뉘우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곧장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믿기 힘든 얘긴데 그 돈을 인출한 사람이 은주 씨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남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은주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아이가 지금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이어졌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은 한번 틈을 주면 다시 사람을 집어삼킨단다. 정말 어머니의 그 말이 현실이 된 걸까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은주 씨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박은주 씨요?
아, 그분은 벌써 한 달 전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이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잖아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자기 그만두시고 어디론가 떠나셨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그녀가 다시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나 이제 모르겠어요. 내 동생을 믿어야 하는 건지 의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은주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이번에도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꼭 설명할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유라는 걸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다시 어머니의 돈을 손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주 씨의 문자를 읽고 나서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이유라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어머니의 돈을 건드린 걸까요? 남편은 문자 내용을 보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인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한참 후에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곧장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겸해서 계좌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단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치 추적 결과 은주 씨의 휴대폰은 부산 근처에서 꺼졌다고 했습니다. 부산이라니요. 그녀가 그곳에 왜 가 있었을까요? 남편과 저는 바로 다음 날 새벽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여인숙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그곳이었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박은주 씨요? 아, 그분 며칠 전에 묵다 가셨어요. 그런데 무척 피곤해 보이셨죠?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니요, 떠날 때도 조용했어요. 다만 이런 걸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머니와 은주 씨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돌려드릴게요. 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바로 그 사라진 돈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럼 은주 씨가 그 돈을 가져간 이유는 뭐였던 걸까요?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준 걸까요? 그녀는 왜 도망치듯 사라진 걸까요? 남편은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은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빚졌다고, 꼭 갚고 싶다고. 혹시 그 돈이 그 마음과 관련된 걸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은주 씨는 그 돈으로 뭔가를 하려 했던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 이름으로 봉사센터를 세운다든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여인숙 근처를 뒤지던 중 근처 편의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분 찾으시나요? 직원은 은주 씨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자주 여기 와서 컵라면을 사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엔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다고요? 왜요? 글쎄요, 무슨 전화를 받더니 계속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설마 다른 공범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까지 엮여 있는 거야, 은주야.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경찰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중에도 어머니 돈에 손 뗀 사람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 중에도 손을 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훨씬 더 큰 일이야.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의 돈을 노린 게 다른 사람들까지였던 걸까요? 그리고 은주 씨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날 새벽 경찰서에 찾아가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문자는 추적 불가입니다. 이미 해외 서버를 통해 발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요? 설마 은주 씨가 해외로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이용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신이 떠난 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걸까요? 그 돈 때문에 모두가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서랍 속에 있던 그 오래된 수첩.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성민. 그 이름 옆에는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믿지 마라. 서랍 속 낡은 수첩 한 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성민. 믿지 마라. 짧은 글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누군가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적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펜으로 그 이름을 써두셨다는 건 분명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첩에서 이상한 이름이 나왔어요. 이성민이라고 써 있고 옆에 믿지 말아라고 적혀 있어요. 남편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성민이라면 어머니 통장 관리해 주던 그 회계사 아니에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금융 상담을 맡겼다던 그 남자.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소개받았던 이름이 바로 이성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돈이 사라진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즉시 그 사람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간판조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성민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관리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 달 전쯤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죠. 그날 이후 행방이 묘연하답니다. 한 달 전이라면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점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이성민이 어머니 돈을 빼돌린 거예요. 은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긴 기부금을 건드려서 그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 했던 거죠. 그제야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되찾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도망쳤을까요? 그녀는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남자가 그녀를 위협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은주 씨였습니다. 언니, 나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나 지금 위험해요. 하지만 모든 걸 밝히기 전에 꼭 이 얘기만은 해야겠어요. 어머니, 그분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병실로 들어와 산소 호스를 만졌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은주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성민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계좌를 확인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뭔가를 알아차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저질렀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죽음은 살인이었던 건가요?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 사람, 나도 쫓기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를 언니 집으로 보냈어요. 꼭 확인해 주세요.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이성민이에요.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산소 호스를 살짝 건드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으셨던 듯 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시계를 한번 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이 증거는 곧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성민은 국제 송금 기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 덕분에 그는 인터폴에 수배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성민이 필리핀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여성도 체포됐는데 그녀가 바로 은주 씨였습니다. 은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돈을 되찾으려던 거였다고. 이성민이 어머니의 비자금까지 노리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일부러 그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어머니의 계좌는 전액 복구되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남기셨고 은주 씨는 죄인이 아닌 용기가 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내 딸들아, 돈보다 소중한 건 믿음이란다. 믿음을 잃으면 그 어떤 재산도 허무해진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이해했어요. 진짜 재산은 통장 속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은 진심이었어요. 인생은 때로 잃어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은 사라졌지만 그 돈보다 더 큰 진실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진심을 한 번만 더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